황기도 달달하고 하는데 먹어보면 달지는 않죠. 없는 맛은 나올지 몰라도 달지는 않죠. 지무황백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약재인데 저가 먹어봐도 쓰고 선생님들이 먹어봐도 쓰고 모든 사람이 먹어봐도 다 써요. 상해본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신은 고조하니 콩팥은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니 급식 신이 윤지라 이렇게 놨어요. 급히 매운맛을 먹어서 윤택하라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래놓고 뒤에다 뭘 붙여놨냐면 지무황백을 붙여놓은 거예요. 청론에는 지무황백이 맵다라고 했는데 강론에 가면은 당연히 이거 매워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먹어봐도 쓰거든. 우리 왕호거 선생님이 어떤 만행을 저지르냐면 미고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쓰면서 맵다. 제가 아버님한테 응담 배울 때는 가격을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사실 응담은 어느 정도였냐면 응담 하나 들어오면 그 밑에 비디오 카메라가 하나 같이 들어옵니다. 이 곰을 잡아가지고 이 응담이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그게 믿어져요? 아니 비디오 테이프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처럼 이제 궁금한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도 못 믿죠. 옛날에는 뭐 녹용도 사료푸대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갖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젊은 애가 내 응담을 가지고 온 거야. 하는 얘기가 야 이거 응담 좋은 건데 30만 원에 사려는 거예요. 저한테 아버님이 응담 가르쳐줬을 때 뭐라고 했냐면 뭐 이걸 뜯어가지고 뭐 물에다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도는 게 틀리대. 근데 난 솔직히 하나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방향이 틀리대는데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맛을 먹어보면 쓴맛 중에 단맛이 있으면 응담이래요. 개뿔이 달기는 뭐가 달아요. 그게 그냥 쓰지. 그 사람이 이제 딱 응담을 갖고 와가지고 30만 원을 팔라고 하니까 아버님이 나한테 가르쳐준 것처럼 이렇게 찢어가지고서는 그 물에다 안 떨어뜨리고 맛을 안 보시더라고. 그래놓고서는 왜 나한테 가르쳐준 대로 안 하지? 귓방머리를 딱 치는 거예요, 걔를. 야, 300을 불러. 그럼 내가 고민을 할게. 멧돼지 쓸개 갖고 와가지고서는 30만 원 부르고 있으니까 이건 고민할 것도 없지 않냐. 무슨 응담이 30만 원짜리가 어딨냐. 가라 보낸 적이 있는데 약재는 가격이 좀 비슷해야 돼요. 서로 좀 고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응담을 30만 원짜리 응담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뭐 지리산 반달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텔레비전 나왔을 때거든요. 그때도 막 1000만 원이네 2000만 원이네 막 그랬는데 멧돼지 쓸개예요. 우리 조남천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냥 편하게 멧돼지 쓸개 써라. 그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 미는 조금 많이 오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론에 의해서 맛이 강제적으로 바뀌는 일이 이제 발생되는 거예요. 미는 너무 많이 믿지 말고 진짜로 이렇게 먹어보면은 압니다. 그런 거 모르시고 괜히 이제 처방을 했을 때 약이 달아요. 뭐 이렇게 하면 달기는 개뿔이 뭐가 달아요. 이렇게 쓰지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그래서 괜히 약 바뀌었다라고 소문 들으니까 미는 약간 좀 변질이 된 것들도 굉장히 많다. 기마저도 변질이 됩니다. 한효론양 자체도 조금씩 변질이 되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너무 있는 대로만 하지 마시고 보고 맛보고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원방 위주로 좀 많이 드셔보셔야 돼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한의사 선생님이 돼서 제일 좋은 거는요. 한약을 원가에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큰 겁니다. 가감을 해버리면 이 맛이 어떤 맛인지 몰라요. 제가 다른 원장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느꼈던 건데 원탕을 왜 못 맡기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요즘 이제 한방병원 하시는 원장님들이 이제 일요일마다 이렇게 와서 대화를 많이 하는데 원탕을 못 맡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는 처방을 똑같이 했는데 맛이 틀리대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처럼 기원식물을 정확하게 잡아서 우리는 이 약이 이 약이다 라고 정해지면은 맛이 똑같아져요.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원장 선생님들이 주문을 하실 때 거기서 이제 한약사가 주문을 할 때 이름만 가지고 이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제 창출을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보면 모창출하고 이제 홍창출이 있어요. 모산에서 나오는 창출이다라고 해서 모창출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데 그 모창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라비 틀어져 있거든요. 누구랑 비슷해지냐면 남탕근하고 비슷해집니다. 옛날에 사고 많이 났던 거 있잖아요. 남탕근을 먹었더니 뭐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고 뭐 가슴이 벌렁벌렁 이상해졌다. 그게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탕근이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중국 자체에서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아무리 이걸 골라내려고 해도 안 돼요. 거기서부터 섞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홍창출 같은 경우는 그냥 봐도 썰어보면 빨개요. 빨가니까 모창출하고 혼동이 되질 않지. 그러면은 내가 낭탕근에 대한 문제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그냥 홍창출을 쓰시면 돼요.
홍창수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출에 대한 개념에서, 삽주에 대한 개념에서 좋은 삽주는 그 진액이 나옵니다. 카톡으로도 연락받고 하는데 꼭 거미줄 친 것처럼 끼거든요. 그 곰팡이라고 하는데 그 곰팡이가 아니고 원래 껴요. 유효 성분이, 정유 성분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게 좋다라고 하면은 홍창수를 써주면 되는데, 그냥 이제 생각 없이 주문을 하면 어느 때는 모창술이 들어왔다가 어느 때는 모창술 중에 남창근이 조금 섞이기도 하다가 어느 때는 또 홍창술이 들어왔다가 막 이렇게 계속 흔들리니까 약 맛이 달라지는 거고, 약 맛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효과가 달라지겠죠. 본인이 조금 약재를 좀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본원 같은 경우는 계속 풍부 관리는 좀 하고 있어요. 저번처럼 뭐 금은화가, 초록색 금은화가 나와야 되는데 다 익은 금은화가 온다든지, 그거는 중국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들어온 거라 어쩔 수가 없는데, 기원식물만 정확하게 잡아준다라고 하면 약맛이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약이 바뀐 거예요. 약 달인이가 잘못한 거예요. 원장 선생님들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개씩 다 먹어보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내가 먹는 약 하나를 정해서 이제 꾸준히 먹다 보면 그 중에서 이제 한두 가지가 약이 바뀌면 약 맛이 틀려져요. 그러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약 맛이 틀려졌다. 가능하면은 여러 군데 제약회사 약을 쓰는 거는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인터넷으로 해서 이제 가격 경쟁을 시켜가지고 싼 걸로 주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계속 풍부가 흔들려요. 분명히 환자한테 약이 씁니다라고 해서 줬는데 안 쓰다, 왜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 약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라고 했는데 전혀 아주 생뚱맞은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것들은 처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약제가 잘못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귀찮으셔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약제 관리를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좋고, 원탕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약제 맛이 자꾸 틀려지는 데는 선택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가격이 싸도. 똑같이 싼 약재를 쓰다 보면은 풍구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일정한 그 효과를 나오는 거는 그게 훨씬 더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초 인삼부터 시작을 할 텐데, 가십 같은 것도 이제 많이 해드릴게요. 우리의 모토는 재미난 본초. 형색기미성은 꼭 잊지 말고서는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조가 사실 순단백질이잖아요. 그 제조를 먹는 거하고 소고기 먹는 거하고 소고기가 차이가 어디서 상을 취한다라는 거, 형색 기미 성에서 그 성이 상을 취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삼에 사포닌이 좋다라고 하면 굳이 그 몇백만 원을 주고 산삼을 쓸 필요가 없죠. 미련한 짓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간 10마리가 삼켰다 해서 1000만 원 부르면 다 일단 한번 제끼시면 되고요. 요즘은 장내삼도 많이 싸요. 성분명으로 따지면 숙주향이 가장 큰 문제인데, 저희도 숙주향을 뛸 때 막걸리로 해요. 막걸리로 하고 나면 단점이 뭐냐면 숙주향을 만들잖아요. 끝맛이 쉽니다. 막걸리 때문에. 다 막걸리 먹어봐서 알잖아요. 쟁구고 나서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리 겨울에 한다라고 해도 약간 발효가 돼요. 시큼해져요. 숙주향의 주성분을 저는 많이 토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보혈작용이 있고 정혈작용이 있다라고, 보정혈을 하는 작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애플애시드에 나오는 산맛이 나오는 거는 막걸리 때문에 그래요. 식약청에서는 게를 가지고서는 지표성분으로 잡았거든요. 지표성분 자체가 그렇게 되면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숙주향 먹을 거면 사과주스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초를 접근을 하면 본초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성분을 다 외워야 되는데 그 성분이 정말로 그런 작용을 하겠느냐. 대중학교 여러 가지 빅 이벤트 중에 하나가 부중국포 숙주향 만들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두꺼운 숙주향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만한 두께의 숙주향이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따시만한 굵게 생주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요. 국산 숙주향 말고 다 중국산 숙주향은요 건지향을 가지고 찌는 거예요. 건지향을 가지고 찌기 때문에 줄질 않아요. 저희가 이제 11월달 지나면서부터 이제 숙주향 작업을 하는데, 나중에 걔가 9번 다 찌면은 요만한 과자 있잖아요. 그렇게 땅콩같이 붙어져 있는 거. 이 숙주향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뚝 부러져요. 저희 아버님께 비방 중에 하나가 코피가 날 때에 먹는 숙맥산이라는 게 있어요. 숙주향하고 맹문동은 가루를 내서 먹거든요. 내가 개원해가지고서는 야 그거 코피 날 때 그거 되게 맛있어요. 맹문동도 맛도 괜찮고 숙주향도 구중포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강사변을 만들면 맛이 좋거든요. 맛동산 같이 이렇게 나와요. 숙장이 안 빠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숙맥, 산, 가루. 숙장을 갖다가 해봤더니 뭉개지는 거예요. 가루가 안 나. 우리 아버님은 분명히 숙맥산을 해가지고 병에다가 이렇게 놓고서는 애들을 이렇게 하다가도 자꾸 피 나잖아요. 그러면은 야, 나한테 가서 2숟가락 퍼먹어라. 이렇게 하면 되게 맛있어가지고 일부러 막 아빠 코피 났어. 이렇게 해서 먹기도 했는데 아니 못 만들겠는 거예요. 봤더니 다 그냥 찐덕하든지 찐덕한 부분이 없다라고 해서 구중 숙장으로 해서 중국산 구중 숙장은요 그냥 태운 거예요. 건조함을 갖다 그냥 계속 태운 거야. 9번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벤조핀에 나오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생기한 갖고 이렇게 하면은 새끼손가락보다 얇아요. 진짜 똑똑똑 부러져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생강하고 사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인이 그 명문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원양을 많이 좀 볶아주니까 그래서 숙장의 보험작용에다가 사인까지 같이 들어가고 생강이 그 밑채를 막아주니까 그래서 훨씬 맛 자체도 맛있어지고 고소하고 효과가 좋은데 한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이 나는 이든 대로 해야 돼. 그래서 쟤네들이 뭐 구중이라고 해서 숙장을 파는데 못 믿겠어. 2번 섭제.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 중국에서 건지왕을 갖고 들어와가지고서는 쪄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폐경 숙장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후토지지인데 모래도 굉장히 많고 그래가지고 그 생장이 되게 크게 나오고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그거 생경을 갖다가 넘어오려면은 냉동창고에서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 값이 더 비싸. 그렇다고 또 가가지고서는 우리가 해경 쪽에서 숙장 만드는 공장을 만들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전북 쪽에서 나오는 이제 국산 생경을 가지고 이제 9번을 쪄서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만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제 홍수나는 바람에 생경 값이 그 10,000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냥 10,000원. 생경이 그냥 5,000원이 넘어가면 이게 막 좀 후달려요. 9번 찌게 되면 10분의 1로 줄어요. 한 근에 10만 원이에요. 녹음값이에요. 그래가지고 못 만들었고 올해는 이제 다시 좀 떨어져가지고 5,000원으로 떨어져가지고 5만 5천 원을 해서 저희가 만들어주는데 생장 숙장 만드는 것도 저희 거 이제 만드는 거 한번 보시면 확실히 다르요. 왜곡된 부분들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유효 성분에 대한 지표 성분인지 유효 성분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막걸리가 들어가서 9번을 쪘으니까 신맛이 나오더라 하니까 지표 성분은 그거예요. 근데 유효 성분은 많이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삼도 사포닌이 있고 길경도 사포닌이 있고 산삼도 사포닌이 있고 누구 말 맞다나 그 무역지에서 나오는 천년묵은 인염은 산삼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똑같이 사포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갖다 구분을 해서 쓸 필요가 없죠. 우리는 형색, 기미, 성에서 성이라는 것이 있다. 본초 공부하실 때 형색, 기미, 성에서 성도 같이 좀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인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유효 성분 믿지 마세요. 이렇게 가셔서 보시고 생각이 나면은 그 밑에다 또 질문 달아주시면 밑에다 제가 답을 또 달아드리는 걸로 그렇게 유익하셨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